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진행을 하게 될 저는 이제 바른자세 기업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조부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혹시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거 혹시 좀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까요? 그거는 제가 저번 주에 했던 거는 이제 자세와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간단히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는 이제 인,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법칙 첫 번째에 나왔던 이제 바닷가재를 예를 들어서 이제 심리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바닷가재는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직계발로 실제로 이제 싸우기도 하는데, 이렇게 싸우게 될 경우, 이제 승자와 패자가 나뉘어지고, 승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이제 행복 호르몬 수치가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패자는 옥토파민이라는 이제 우울감을 이제 나타내는 옥토파민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신경화학적 차이가 승자와 패자가 나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진 패자는 이제 계속 세로토닌 수치가 점점 낮아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예전에 이겼던 바닷가재한테도 다시 이제 싸우지 않으려고 도망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했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이렇게 계속 진 바닷가재에게 세로토닌을 주입을 해 보니까 도전적이 되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했던 건 뇌에서 이제 신경들이 나와서 우리 몸을 이제 관장하고 우리를 움직이고 영향을 많이 미치고 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뇌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굽어진 어깨처럼 이제 패자의 모습처럼 다닐 게 아니라 어깨를 펴고 당당한 승자의 모습처럼 다니게 되면 우리는 세로토닌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깨를 펴고 당당히 이제 서라. 이게 이제 그게 그 책에 나와 있던 제 첫 번째 법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이제 자세와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이제 할 내용은 제가 논문을 가지고 와서 이 논문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러한 연구는 이제 제가 저번 주에 했었을 때는 이제 외국의 연구들을 많이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체화 인지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몸에서 몸의 행동이 어떻게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논문에서는 이제 바른 자세 운동이 감정 노동자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연구를 한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학창 시절에도 많이 들어보고 했었는데, 신체와 정신의 완전한 이제 발달과 조화로운 결합이라는 이제 교육적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 이 말의 어원은 이제 멀리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와 체육, 교육 현장에서 주로 이제 신체 단련과 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널리 사용되는 말이죠.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우리는 뭐 지금 생각해보면 뭐 당연하지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예전 고대 그리스 시절에는 아니었었나 봐요. 여기서 말하기로는 이제 서양 철학자들은 이제 이런 걸로 계속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다투고 하니까, 서양 철학에서는 이제 플라토와 디스, 디스크레, 데스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인간의 마음과 몸을 분리하고 마음을 몸보다 우위에 두며 상대적으로 몸을 하대하는 전통이 지배해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했던 건 몸과 정신이 하나다. 이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몸과 마음이 다르다. 마음이 우선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던 분은 여기 플라토와 이렇게 한 분 더 나와 있는데,
플라토라고 되어 있는 분은 플라톤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플라톤 다들 아시죠? 이제 고대 그리스의 대표 철학자인데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이제 플라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은 데스카르트, 데카르트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한 말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했던 철학자. 대표적인 말에서 알다 볼 수 있다시피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로 자신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마음을 몸보다 우위에 두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몸을 하대하는 전통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심신이원론과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심신일원론에 대해서 되게 철학자들끼리 많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라고 해요. 요즘에서는 이제 체와 인지에 대해서 이제 몸의 특성에 대해서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 체와 인지 이론 따르면은 인간의 사고, 감정, 동기 등 인간의 마음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다양한 감각 운동계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특정 표정, 자세, 운동 등 신체의 상태나 움직임은 표현적 혹은 의미론적으로 연관 있는 특정 정서, 생각, 태도, 행동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굉장히 말이 어렵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빨로 이제 펜을 물게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무는 과정을 통하게 되면은 입 둘레근이라고 하는 입 주변 근육들이 미소 지을 때 사용되는 특정 근육을 움직이게 해서 이렇게 물고 있는 것만으로 즐거움이 증가하였다라고 했고 또 반대로 양쪽 눈썹 끝에 테이프를 붙여서 눈을 약간 찡그리는 모습을 하게 되면 찡그릴 때 사용하는 특정 근육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더 슬픔을 느꼈다. 그러니까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표정을 뭐 테이프를 이용한다든지 펜을 이용한다든지 했을 때 그 표정을 지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은 이제 표정뿐만이 아니라 자세와 자세도 정서와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똑바른 자세를 취한 집단의 참가자들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한 집단의 참가자들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각성 수준과 긍정적 증서가 더 향상되고 자존감 역시 더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었던 몸이 굽은 사람보다 몸이 이제 펴서 똑바른 자세를 하는 사람이 더 긍정적이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연구 그 다음에 또 다른 연구에서는 힘을 과시하듯이 몸을 바깥으로 펼치며 개방하는 이른바 파워 자세를 취한 집단이 반대로 몸을 안쪽으로 움츠리며 팔짱을 끼는 폐쇄적인 자세를 취한 집단에 비해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서 가감성과 자신감 역시 증가하였다. 이렇게 자세를 취함으로 인해서 표정도 감정도 달라지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호르몬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앞에서 말했던 그 심신 유언론적보다는 이렇게 체화 인지에 대한 접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도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직업군을 가지고 이제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한 논문이거든요. 이제 자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보이는 이제 불균형 체형이 거북목이랑 어깨 말리는 이제 굽은 어깨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이제 자세를 많이 취하는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래 앉아 있는 직업군이 많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는 등 장시간의 앉기 자세는 지속적인 중력의 영향으로 어깨와 목뼈에 피로를 유발하고
삼지교차 증후군과 같은 자세의 변형을 초래한다. 이러한 변형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거북목,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구분 어깨, 둥근 어깨라고도 하는 이제 그러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이 논문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연구를 한 대상자로는 이제 노동자인 콜센터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2주간 연구를 한 건데, 제 회원분 중에 예전에 이제 콜센터 상담원 하시던 분이 계신데, 생각보다 더 많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해요, 감정적으로. 이제 보통 한 90%의 사람들은 다 이제 친절하게 대답하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꼭 한 10%의 분들이 항상 따지고 뭔가 더 많은 걸 요구하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호소하셨었는데, 이러한 분들에게 이제 피는 운동을 하게 되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세를 피는 운동을 하는 것, 자세를 가지는 것만으로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조금 더 긍정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연구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연구 결과 자세히 구부정한 정도, 그러니까 많이 굽었을 때 긍정적인 증서와 부정, 그러니까 구부정한 정도에 따라서 더 이제 구부정한 정도가 펴지고 바른 자세일 때 더 긍정적이 되더라. 그리고 앞에 연구와 비슷한 이제 결과를 얻었다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2주간 이제 여기 바른 자세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2주간 어떤 바른 자세 운동을 실시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는 이런 식으로 바른 자세 프로그램 실천 워크북이라고 해서 책을 나누어 줬어요. 저희 지금 운동하는 모습도 보이고 한데,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목차가 이제 바른 자세의 개념과 정의, 바른 자세와 척추, 구조의 이해, 바른 자세의 실천편에 가면은 선자세, 앉은 자세, 걷기 자세, 그리고 어떻게 서 있는 게 바른 자세인지, 어떻게 앉은 게 바른 자세인지, 그리고 걷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담원에게 흔한 자세의 변형. 여기서는 이제 거북목과 흉추우만증이라고 하는 구분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른 자세의 진단과 교정을 보게 되면 바른 자세 간이 진단 요령해서 벽면 진단법이 있어요. 벽에 내가 몸을 기대어 서서 내가 머리가 앞으로 빠지는지 등이 먼저 굽는지 혹은 엉덩이가 너무 앞으로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벽에 가까이 되는 걸로 해서 벽면 진단법을 하고, 마지막으로 거북목 및 흉추만증 교정운동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 목차인데, 이 목차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희 바코디 하는 내용에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희 바코디에도 바른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구조 이해, 그리고 저는 항상 실천, 어떻게 앉으셔라, 어떻게 서셔라, 어떻게 걸으셔라 알려드리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자세의 변형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벽면 진단법, 이것도 바코디 참여하셨던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나 바코디 참여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매달 바코디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서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마지막에 있는 교정운동. 이 논문에서는 운동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서의 운동만 일단 한번 볼게요. 목 스트레칭, 앞으로 숙이는 거, 뒤로 젖히는 거, 옆으로 돌리는 이제 목 스트레칭, 그 다음에 어깨와 등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팔을 크게 돌리는 거. 누운 상태에서 팔을 머리 위로 쭉 올렸다가 팔꿈치 굽히면서 몸 쪽으로 붙이는 어깨 등 스트레칭. 그 다음에 흉추. 등이 굽어 있다 보니까 굽은 상태로 굳으면은 등의 움직임이 없어져요. 그걸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흉추 돌리, 팔을 이제 돌리는 운동. 그 다음에 맥켄지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허리를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펴는 운동. 그 다음에 로켓 동작이라고 해서 엎드린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허리에 힘이 들어올 수 있게끔 가슴을 드는 운동. 이렇게 이제 1주차가 진행되고, 2주차도 이와 유사하게 진행이 돼요. 한 가지 다른 점은 등허리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이거 요가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허리를 앞으로 쭉 넣은 거랑 다시 뒤로 최대한 많은 이러한 자세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아요. 목 스트레칭, 그 다음에 등초 돌리기, 그 다음에 맥켄지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허리 세우는 거, 그 다음 로켓 동작이라고 해서 가슴 드는 거. 이러한 연구에 나와 있는 이러한 운동들 말고도 더 이제 많은 운동들이 있지만 일단 여기 논문에 나온 걸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이러한 운동들이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안 하실 거니까 지금 앉은 자리에서 하실 수 있게 제가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사진에서 찍은 것처럼 자, 허리를 최대한 세운 상태에서 어깨를 펴고 고개를 돌릴 때 어깨가 따라서 움직이면 안 돼요. 최대한 어깨 펴져 있는 상태, 허리 세운 상태에서 자, 옆 사람 뭐 하는지 최대한 돌려서 한번 봐보세요. 옆에 최대한 돌린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10초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 분도 한번 봐보세요. 자, 최대한 반대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옆 사람 뭐 하는지 보고 자, 하나, 둘, 셋. 자, 어깨가 돌아가면 안 돼요. 어깨가 안 돌아가는 범위에서 유지,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바로. 이런 식으로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스트레칭. 자, 그 다음에는 머리 깍지 끼고 앞으로 숙일 거예요. 하는데 등이 말리거나 허리가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 깍지 끼시고 머리만 최대한 한번 숙여보세요. 턱이 이제 쇄골 위치에 닿는다 생각하고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이번엔 머리를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할 건데 머리를 너무 뒤로 많이 젖혀버리면은 뒤쪽에 있는 목신경이 찝힐 수가 있어서 너무 많이 과하게는 하지 마시고 목 앞쪽 근육이 늘어난다. 그 정도까지만 가시면 되거든요. 허리를 세우시고 날개뼈를 뒤로 살짝 모은 상태에서 턱을 위로 쭉 한번 들어보세요. 턱을 하늘 방향으로 든다 생각하시고 들게 되면 목 앞쪽이 늘어난 느낌이 나실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천천히 봐. 이렇게 목 스트레칭을 하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은 팔을 돌리는 운동인데, 이런 식으로 팔을 위로 크게 올렸다가 팔꿈치를 최대한 몸에 붙인다 생각하고 끝까지 내리고 다 내렸으면 마지막에 팔꿈치를 피는 거예요. 옆모습 보면 제 팔꿈치랑 손이 일자로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 팔꿈치가 앞뒤로 안 빠지게 해서 자, 크게 한번 돌려볼게요. 자, 크게. 하나, 자, 크게 돌려보세요. 팔 위로 끝까지 올리시고, 팔꿈치가 내려온다 생각하고, 등을 확실히 쪼으시고, 둘, 크게, 셋, 방향점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다른 분들도 잘 하시나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팔 크게 돌리면서, 그렇죠. 대주점에서도 잘 따라하고 계시고, 그렇죠. 팔꿈치가 몸을 확실히 쪼아서 등이 모일 수 있는 느낌, 얘가 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팔을 돌림으로 인해서 어깨 쪽 스트레칭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팔을 이렇게 최대한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가슴을 살짝 앞으로 든다 생각하시고 날개뼈를 최대한 뒤쪽으로 한번 모아보세요. 할 때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도록 복부에 살짝 긴장감을 주신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손바닥이 하늘을 본다 생각하시고 날개뼈를 쪼으시면 되거든요. 하나, 다시 팔 최대한 돌리면서 둘, 하실 때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속도 이 정도 속도 셋, 팔 돌리면서 넷, 가슴 계속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여섯, 일곱, 여덟, 두 개만, 아홉, 하나만 더, 열.
이런 식으로 해서 팔을 돌리면서 팔은 다 안쪽으로 회전, 안쪽으로 돌면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날개뼈를 쪼아서 등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뒤에 등받이가 있으면은 머리를 깍지 낀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허리를 젖혀보는 거예요. 그러면 등받이로 인해서 허리, 등 쪽이 이렇게 꺾이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하실 때 이것도 너무 과하게 꺾지는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져가시면 되시고 등이 대지는 등받이가 있으면 등받이가 대지는 위치는 등 가운데 위치면 좋거든요. 저도 지금 정도 보면 위치가 조금 낮아요. 이건 이제 등받이 높이가 의자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만약에 혹시나 등받이 각도가 좀 낮아서 나는 등보다 너무 허리 쪽이 닿는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거는 제가 지금 조금 밑에 닿아 있는 거고 앞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빼게 되면은 등받이 각도가 조금 더 위로 올라오거든요. 등받이랑 내 몸이 등이 닿는 위치가 이렇게 해서 쭉 누른 상태. 그러면은 등이 좀 펴지는 느낌 나시죠? 이렇게 해서 한 10초 정도 유지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자세를 보여드리려고 위에서도 한번 앞에서도 한번 한다고 이렇게 자세를 옮겼는데 끝범위로 쭉 가셔서 10초 정도 유지.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칭 하실 때는 항상 호흡을 크게 크게 하셔야 돼요. 호흡 짧게 하지 마시고 호흡을 최대한 크게 크게 가져가면서 내 몸이 충분히 이완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굽은 등을 피는 운동.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그 흉추 돌리기. 아까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한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앉은 자세에서 팔을 앞으로 이렇게 쭉 뻗은 상태에서 한 팔은 그대로 있고 한 팔만 이렇게 옆으로 쭉 돌리는 거예요. 시선은 손끝 위치 따라가면서 천천히 돌리시면 되는데, 이때 돌릴 때 팔만 가는 게 아니라 몸을 전체적으로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쭉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한번 크게 크게 한번 돌려보세요. 그렇죠. 공감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따라오고 계시네. 이렇게 돌렸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팔만 가는 게 아니라 몸이 살짝 살짝씩 돌아간다는 느낌도 나면 좋아요. 반대쪽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죠. 그럼 어깨가 펴지는 느낌도 나고, 몸이 돌아간다는. 이렇게 흉추, 가슴뼈에 대한 움직임을 잘 만들어줘야지 우리는 굽은 거를 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반대쪽도 한번 따라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팔을 이용해서 가슴뼈 흉추 돌리는 거. 그 다음으로는 아까 요가 자세처럼 등을 최대한 둥글게 만들고 피는 자세가 있었는데 이것도 앉아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등과 허리를 최대한 뒤로 말고 고개까지 숙이고 다시 허리 앞으로 쭉 넣으면서 등도 펴질 수 있게끔. 그렇죠. 시선도 살짝 위에 보면서 허리를 뒤로 말고 등을 말고 이때는 시선 밑에 앞으로 쭉 넣을 때는 허리 아치가 확실히 들어가 있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아이고, 이렇게 등 말았을 때 허리 말려 있는 거, 등 말려 있는 거, 시선은 밑에 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서 뒤쪽에 있는 근막들을 전부 다 한번 늘려주는 거예요. 뒤쪽에 있는 근막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쭉 넣게 되면은 늘렸던 근막을 한번 수축. 지금 허리 앞으로 많이 꺾여 있는 거 보이시고 시선 살짝 위에. 이렇게 해서 앞쪽에 있는 근육들 한번 쭉 늘려줄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0번 정도 반복하시면서 둥글게 말고 피고 둥글게 말고 피고 하는 이러한 운동들 해주시면 좋고 이러한 운동들과 더불어서 저희는 이제 있는 바른 자세라는 이제 교정용 의류가 있으니
어깨 굽은 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어깨를 펼 수 있게끔 이런 상체, 고정형 의류, 그 다음에 중체, 가운데 부분, 이제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중체들을 이용을 해서 운동과 더불어서 운동은 이제 24시간 계속 지속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할 때는 분명히 시원하고 편하다라고 하시는데 할 때는 이렇게 움직임을 줘서 스트레칭도 한번 해주시고 운동을 안 할 때는 이러한 이제 일기들을 이용해서 이제 바른 자세로 이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 상체 교정이 가능하다 해서 이제 특허받았던 내용들, 그리고 등이 많이 굽으신 분들이 이제 실제로 어깨가 많이 펴져 있는 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등 많이 굽으신 분 같은 경우에 배도 많이 들어가고 어깨도 좀 펴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티가 좀 많이 나죠. 등이 많이 굽은 분들. 보통 이제 직장인 분들이 이런 식으로 등이 많이 굽어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고. 이런 자세들을 아까 했던 운동과 병행해서 있는 바른 자세로 해서 자세가 이렇게 발라질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세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조금 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가지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만 바톤을 대표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